그 때려. 이거 우리 그냥 네가 마무리. 온이잖아. 온. 봐 보자. 어디 온 노골? 이게 노골이라고? 뭐 그림자 맞냐? 어이 달순해요.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아니 그 물어보고 싶은 게 프리미어리그 VAR은 무슨 국가수에서 나오십니까? 에? 뭐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이런 거 쓰십니까? 이게 이제 그 전에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기 전에 약간 그 옵사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VAR을 올 시즌부터 쓰잖아요. 프리미어리그가 VAR을 쓰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옵사이드에서 공격수의 신체 중에 손하고 팔은 제외가 됩니다. 손하고 팔은 제외가 돼요. 옵사이드 규정에서. 그러니까 손과 팔의 모든 신체 부위가 상대 수비수, 상대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상대 골대 앞으로 나가 있다면 그건 옵사이드입니다. 최종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서 있을 땐 옵사이드라고 규정한다는 얘기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손과 팔로는 공격수가 공을 터치하면 핸드볼이 되기 때문에 손과 팔은 앞서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거로는 볼 터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과 팔은 제외가 돼요.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장면 옵사이드 판정됐던 장면을 보면 거기 다 썼더만 프리미어리그 저 VAR 판독기가 선가 걷더니 손흥민 선수 이쪽 어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뭐 다리나 뭐 엉덩이나 이쪽은 다 양보해도 제가 봐서 동일선 양보해도 그건 양보해도 동일선 정도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거를 막 재가지고 뭐 나노미터를 막 재가지고 0.0001mm를 앞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할 말 없어요. 근데 옵사이드는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옵사이드 규정, 그러니까 상대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서 있으면 옵사이드라고 하는 이 큰 골격이 만들어진 게 혹시 언제인 줄 아세요? 1925년에 이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상대 두 번째 수비수보다 앞에 앞서 있으면 옵사이드다. 그러면서 만들어졌던 게 WM 포메이션 같은 거예요. 1925년에 현재와 같은 옵사이드의 뼈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뼈대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한 100년에 걸쳐서 옵사이드 규정이 조금씩 개정이 되거나 변화를 해요. 그 변화와 개정의 방향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공격수에게 유리하게 갑니다. 왜? 공격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격 축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동일선은 온사이드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어쩌든지 공격수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의 역사 동안 옵사이드 규정은 변해왔습니다. 그러면 그 장면은 그냥 그 온사이드로 봐도 제가 봐서 무방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야겠지만 진짜 그거를 나중에 그쪽에서 뭐 0.1mm 앞서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진짜 무슨 국가수가 진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봤으면 제가 다 보고도 아니 왜냐면 다 이것도 그러지만 다 보시면서 어이 저거는 그냥 온사이드네. 누가 보다 저거는 다 이랬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옵사이드라고 노골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슈팅을 때려서 골을 넣은 건 오리에지만 그 전에 들어갔던 장면 손흥민 선수의 위치를 보고 그걸 이제 옵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그거를 진짜 국가수 판정 극세사 판정을 해버렸다고 한다면 그러겠지만 제가 봐선 그거는 야 VAR을 그렇게 쓰나요? 논란도 있고 아니면 좀 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장면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봐서 가장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전 그래요. 에릭센 미스터리. 아니 에릭센을 왜 이렇게 씁니까? 에릭센을 왜 포체티노 감독이 왜 계속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 에릭센이 라멜라 대신 들어갔던 교체 타임이 79분입니다. 이건 에릭센 미스터리예요. 왜 에릭센을 자꾸 이렇게 쓰죠? 오늘 경기만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오늘 경기만 만약에 에릭센을 그렇게 썼다고 한다면 아 뭐 챔피언스리그 치르고 그러느라고 좀 몸에 좀 무리가 갔나? 뭐 컨디션에 좀 어려움이 있나?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에릭센을 1라운드 때도 여러분들 교체로 썼어요? 3라운드 때도 교체로 썼어요? 3라운드 때는 더군다나 뉴캐슬에게 교체로 썼다가 졌어요. 끝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에릭센 같은 선수를 왜 안 쓰는 겁니까? 에릭센을 왜 안 쓰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왜? 자, 에릭센과 같은 유형의 선수가 있습니까? 특히나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 토트넘이 이런 식으로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썼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다가 라멜을 놔뒀단 말이에요. 이 다이아몬드 사사일 때 여기는 뭐예요? 플레이메이커나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 위치는
상대의 두 줄 수비 라인 요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여기서 수비형 미드필더 있는 위치에서. 그러면 이 위치에 있는 선수의 가장 필요한 역할은 뭐예요? 예. 이건 뭐예요? 여기서는 탈압박. 패스나 움직임을 통해서 상대의 이런 밀집을 깨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라멜라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전술 라멜라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라멜라만 갖고 이걸 다 풀 수는 없어요. 아니 라멜라가 들어와서 플레이를 해줬다고 한다면 에릭센을 지금 라멜라도 쓰고 이런 전술에서는 라멜라가 못했다기보다 이 전술은 훨씬 더 에릭센이 어울려요. 그거는 분명해요. 훨씬 더 에릭센이 어울립니다. 그런데 자 오늘도 79분에서야 넣어요. 네. 근데 오늘 경기뿐만 그런 게 아니라 1라운드 3라운드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좀 정떼는 거 아니냐. 자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이 토트넘이 뭐 여러가지 지금 이적 문제라든지 뭐 죽음 문제 때문에 뭐 에릭센이 팀을 떠나네 만에 했고 실제로 이제 좀 있으면 그냥 팀을 그냥 나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지금 말씀처럼 뭐 정떼는 거 아니냐, 이제 잘 안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다. 다니엘 레비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독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감독은 필요할 때 데리고 있을 때는 충분히 써야지. 그 능력이 있는데 뭐 에릭센이 지금 당장 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좀 써야죠.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괜히 불필요하게 무슨 뭐 라멜라가 혹시 아르헨티나 선수라서 쓰는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 선수들만 너무 중요하는 거 아니냐, 루카스 모우라도 안 쓰는 것도 결국 그런 이유 아니냐라고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잖아요. 예. 아니 에릭센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수, 그거는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국 현지 내에서도 왜 에릭센을 이렇게 쓰냐, 왜 에릭센을 왜 이렇게 잘 안 쓰냐, 이 문제 갖고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선발 라인업, 혹은 그에 따른 어떤 교체 출전 여부, 시간대, 이런 건 너무 아쉬워요. 데스크라인을 중용을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오늘 알리나 요리스나 산체스가 뭐 요리스 같은 경우는 아내의 출산 문제라든지, 알리라든 산체스는 뭐 컨디션이나 몸의 부상 여파 때문에 못 뛰었다고 치죠. 그러니까 데스크라인을 다 구축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있는 자원으로서 최적의 어떤 그 라인업을 구축할 것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건 미스터리인데요. 에릭센을 이렇게 쓰는 건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분명히 오늘 경기 끝나고도 포체티노 감독이 어떤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아니 이러니까 이 경기 흐름을 다 놓쳐버린 게 뭐냐면, 사실 오늘 경기 흐름을 놓친 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AR을 통해서 노골 처리되면서 경기가 다운됐고, 사실 첫 번째 골을 사실 오늘 경기 내용이나 뭐 전술적인 대응에 있어서는 이미 뭐 지난번 토트넘은 챔스 그리스 원정 때도, 올림피아코스 경기 때도 내용상 좀 어려웠던 경기고 힘든 경기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양 팀이 지금 슈팅 차이를 보면 오히려 홈팀인 레스터가 16개 때렸고요, 토트넘이 11개 때렸어요. 그리고 이미 경기 흐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진짜 어렵게 골을 넣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손흥민 선수의 감각적인 백힐, 와, 그 다음에 케인이 정말 넘어지면서까지도 막 끝까지 몸이 완전 넘어진 상태도 스텝 끝까지 밟으면서 밀어넣는, 스트라이커는 그렇게 싸워야죠. 스트라이커라면 그렇게 가줘야죠. 신체의 모든 부위를 활용을 해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경기 흐름이나 팀 조직이나 전술적으로 안 좋으니까 결국은 개인이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런 상태에서 VAR로 노골 처리되고 그 다음에 에릭센의 교체 투입이나 이런 게 흐름이 좀 처지다 보니까 결국은 역전골을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2대1로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 경기가. 이런 부분은 진짜 결과적으로 포체티노 감독의 책임. 분명히 포체티노 감독은 모르겠습니다. 끝나고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을 지난번처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는 에릭센의 교체 타이밍을 포함을 한 아쉽다, 선발 라인을 구축하는 것도 그렇고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도 포체티노 감독이 좀 아쉽다 이거고, 요새 영국에서 그 포체티노 감독의 아이들, 포체티노 감독의 토트넘의 시대가 흔들리거나 얼마나 더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스 키퍼도 팀을 떠나네, 에릭센도 팀을 떠나네, 누구도 팀을 떠나네, 팀을 떠난다는 소식들만 계속 있고, 예. 팀 영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번에 근데 은돈벨레는 영입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은돈벨레 또 안 되네, 너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영입한 선수들은 잘 안 되고 기존의 선수들은 팀을 나간다고 하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와가지고 구축했던 어떤 포체티노의 제국, 포체티노의 시대, 포체티노의 아이들이 야 이제 그게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여지가 보여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는 뭐 올 시즌 당장 진짜 출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토트넘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포체티노 감독이 정말 몇 년에 걸친 그런 시대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인가? 진짜 이게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라는 느낌을 들 정도로 오늘 경기 어려웠다. 그거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앞섰던 올림피아코스 경기, 그 전에 뉴캐슬과의 경기, 이런 때 계속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토트넘과 포체티노 감독이 많이 될 것 같고, 자, 손흥민 선수는 시즌 첫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약간 아쉽게도 빛이 발해버렸네요. 네.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오이 알람 들어갔어요.